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 차례가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오게 됐는데 1장, 그러니까 챕터 1을 우리가 나가고 있으면서 그 모든 내용을 다 다룬 것은 아니지만 챕터 2와 챕터 3에 있는 내용을 다루려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챕터 1에서는 우리가 나이어 빅토리스 시퀀스라고 하는 이그젝 시퀀스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진행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챕터 2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드럼 코호몰로지를 계산하기 위한 계산 도구로서 이제 체크 드럼 컴플렉스라고 하는 더블 컴플렉스를 소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가 P랑 Q 이렇게 두 종류가 있게 되고 오퍼레이터도 이제 수평 방향 오퍼레이터 델타랑 수직 방향 오퍼레이터 D. 그러니까 이 D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디퍼런셜 폼의 익스테리어 오퍼레이터가 될 거고 Q는 디퍼런셜 폼의 그 디그리가 되는데 이제 P랑 이제 델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이렇게 더블 컴플렉스를 소개를 하고 그게 이제 드럼 다양체의 그 인베리언트인 이제 드럼 코호몰로지를 계산하는 도구로 활용이 되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하는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더 확장한 스펙트럴 시퀀스라는 개념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제 스펙트럴 시퀀스를 통해서 이제 드럼 코호몰로지를 계산할 수 있는 구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번 톡의 목표는 이제 도트의 14.14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드럼 코호몰로지를 스펙트럴 시퀀스를 통해서 이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세팅을 보여드리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해서 얘기를 진행을 할 텐데 아마 2주에 걸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챕터 2의 시작인 섹션 8인데 그래서 체크 드럼 컴플렉스를 소개하기 위한 세팅으로 다양체가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오픈 커버가 주어져 있는데 인덱스 셋 J가 이렇게 카운터블 셋이고 순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러니까 J는 유한 집합이거나 뭐 자연수 집합이나 정수 집합 정도로 가정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정도를 상정하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G는 뒤로 무한히 가는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 상태에서 이제 카운터블 인덱스 셋보다 이제 더 커지는 경우는 어차피 다양체가 세컨 카운터빌리티를 만족하는 공간이니까 되게 필요 없는 가정이고 그래서 충분히 오픈 커버의 원소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제약을 걸지 않은 상황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어 벡토리 시퀀스를 1장에서 소개를 할 때는 이제 딱 두 개로 덮이는 경우를 소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어 벡토리스 아규먼트라는 것을 이제 이 두 개로 세팅한 상황에서 롱 이그젝 시퀀스를 얻은 다음에 그 결과를 이제 반복해서 유한번 반복해서 얻는 내용을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오픈 커버에 카운터블하게 많은 오픈셋이 들어있는 경우도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호는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인터섹션이 있으면 인덱스 두 개는 이제 오픈 커버 원소 두 개를 인터섹션하고 세 개는 세 개, 뭐 네 개는 네 개 이런 식으로 기호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체가 이렇게 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맵들이 존재하는 것이 인클루전 맵이 이렇게 쭉 주어져 있어요. 인클루전이 주어져 있고 어떤 인클루전이냐면 인덱스 0번째를 잊어버리는 것을 이제 D0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예시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알파 0, 알파 1, 알파 2라는 곳에서 출발하는 D1이라는 맵은 인덱스 첫 번째 거, 그러니까 인덱스 0번째부터 세기 시작해서 첫 번째만 가운데 거니까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는 공간으로 이렇게 부분 집합이니까 인클루전이 주어지면
이렇게 정의를 하는 맵으로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코프로덕트 이 기호는 위상 공간에 대해서니까 디스조인트 유니언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 제로는 인덱스 셋으로부터 오고 순서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시퀀스를 쭉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호를 포멀하게 쓰면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i 번째 인덱스를 빼버리고 정리하는 거 이렇게 햇을 씌워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요 도식에 그 듀얼을 취해서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인클루전에 대응하는 맵은 리스트릭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클루전을 통해서 디퍼런셜 폼을 풀백을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듀얼이라기보다는 요거를 씌운다고 얘기를 하는 게 낫겠네요. 듀얼은 아니고 요 그 코베리언트가 아닌 이제 컨트라 베리언트 펑터를 씌워서 화살표의 방향이 바뀌는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인클루전으로부터 얻어지는 리스트릭션 맵들이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클루전에 의한 풀백으로 디퍼런셜 폼 취해주는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그 1장에서 도입했던 롱 이그젝 시퀀스를 얻어내는 과정에서는 상황이 이런 식이었죠. U랑 V. 그래서 이렇게 시퀀스가 짧게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 펑터를 취해서 숏 이그젝 시퀀스를 이렇게 얻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요 맵이 맨 오른쪽에 있는 요 맵이 어떤 거였는지를 보면은 오메가 콤마 타우를 타우 마이너스 오메가로 보내주는 맵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쓰면 이쪽 화살표가 그 델타 1 마이너스 델타 제로라고 기술될 수가 있습니다. 두 리스트릭션 맵의 차이로 기술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상황을 커버에 원소가 많은 상황 쪽으로 일반화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교재 이제 93페이지 디퍼런스 오퍼레이터 델타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교대합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이 정의가 커버가 두 개 있을 때 델타 1 마이너스 델타 제로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제 일반화를 하고 있다. 이 형태가. 그래서 이렇게 디퍼런스 오퍼레이터를 도입을 하고 나면 우리가 어떤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델타 제곱은 이제 0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홈몰로지 대수적인 내용을 다른 말로 쓰면 뭐 이렇게도 표현이 될 텐데 적용할 수 있는 루틴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코홈몰로지를 취해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 델타를 가지고 만들어진 이 계속 이어지는 시퀀스, 이 시퀀스가 이그젝트라는 사실까지도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장의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숏 이그젝트 시퀀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좋은 얘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코어몰로지의 롱 이그젝 시퀀스가 얻어진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얻어지는 시퀀스는 숏 이그젝 시퀀스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롱 이그젝 시퀀스 오브 코어몰로지를 얻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 대신에 이 시퀀스로부터 더블 컴플렉스를 얻을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비교가 1장 때는 이제 롱 이그젝트 시퀀스 코어몰로지가 얻어졌다면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더블 컴플렉스를 얻을 작정이다. 이런 상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8.3 같은 경우에 이제 증명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델타를 취하면서 인덱스를 하나씩 떼나가는 과정에서 i를 떼고 j를 떼고, 그런데 이제 다른 순서로 작용하는 상황이 전체적으로 있겠죠. 그러니까 델타 제곱 오메가를 계산하는 상황을 쭉 계산을 해보면 i를 떼고 j를 떼는 거랑 j를 떼고 i를 떼는 것 사이에 이제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캔슬돼서 0이 나오는 증명 과정을 우리가 제법 익숙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프로포지션 8.5의 경우는 증명이 이제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일단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롱 얘기가 시퀀스가 우리 오늘 얘기 중에서 이제 중요한 얘기니까 증명을 살펴보고 넘어가면, 파티션 오브 유니티 이렇게 쓰면 이제 알파가 이제 아까 첫 페이지에서 도입했던 그 인덱스 셋이죠. 그러니까 subordinate to 오픈 커버, 이렇게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생각을 하는 증명인데, 우리 교재에서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처음 등장했던 장면이 그 1장에서 요 얘기할 때였어요. 요거 증명할 때. 이게 이 쇼트 이그젝트 시퀀스가 이그젝트인 거를 증명할 때 처음 등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다르지 않은 스토리일 것이다라고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덱스가 복잡한 상황에서 그거를 좀 섬세하게 다룰 수 있는 버전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의 증명은 8.3이 완료되었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앞에 두 개, 여기와 여기서의 exactness를 보이는 과정은 비교적 쉬우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이런 데 뚝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앞에 델타의 이미지가 뒤쪽에 있는 델타의 커널을 이제 포함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정은 이렇게 이제 출발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 오메가가 이런 꼴로 코사이클이라고 하자. 델타 한번 치했을 때 0 되는 거. 그러면은 이제 뒤에서, 그러니까 이미지에서 와주는 애가 있으면 된다라고 말할 작정이니까 걔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인덱스 개수가 하나 적은 데에서 와주면 되는데, 이렇게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활용이 되고 있는 장면이고, 이렇게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얘가 무슨 뜻인가 보면은, 지금 타우가 여기 들어있는 원소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덕트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분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P-1의 그 프로덕트 여러 개가 돼 있는 것 중에 이제 하나를 골라서 여기에 컴포넌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디퍼런셜 폼에다가 밑에다가 인덱스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그 인덱스를 똑같이 가지는 오픈 셋의 그 디퍼런셜 폼, 그쪽 성분을 의미하는 걸로 기호 약속을 했을 때 우리가 타우를 이 수식을 통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주장은 델타 타우가 오메가가 되기 때문에 오메가가 델타 이미지에 들어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 세팅을 보시면은 꽤 직관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메가가 이제 이그젝트인 거를 보이기 위해서 첫 번째 인덱스 알파에 대해서 파티션 오브 유니티로 쭉 합쳐줘서 인덱스 하나 이제 떨어뜨린 그 폼을 생각하면 델타를 통해서 건너오지 않겠냐, 오메가로.
이런 발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자연스럽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클레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쪽에서도 이제 컴포넌트별로 생각을 해주게 되면 이제 i는 0부터 p까지 있게 되겠죠. 0부터 p까지 컴포넌트별로 써주게 되고, 요거는 네, 그 맵 교대합 델타의 정의를 그냥 이제 풀어서 쓴 것에 해당하는 단계고, 그 다음은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쓴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식을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단계가 가능하냐면, 우리가 이 단계가 왜 가능하냐면 오메가가 코사이클이기 때문에 요 텀을 풀어서 쓰면 요 항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쓰여지고, 이게 제로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번째 항에 마이너스를 취한 게 첫 번째 항과 같아진다 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아래로 이렇게 옮겨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오메가의 알파 제로부터 알파 p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점에서 델타 타우가 가졌던 컴포넌트랑 똑같은 대로 오기 때문에 클레임이 보여지게 된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이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는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타우를 자연스러운 발상에 의해서 제한을 해서 델타 타우가 이제 오메가와 같아지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교재에서 제너럴라이즈드 마이어베이트리스 시퀀스라고 부르는 이 시퀀스를 이그젝트 시퀀스로서 우리가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오늘 그 더블 컴플렉스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단계로 이 이그젝트 시퀀스를 우리가 가지게 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더블 컴플렉스를 이제 소개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호를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줄여가지고 그냥 KPQ로 쓰기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할 거라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기호 약속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디퍼런셜 Q 폼들인데, 그 오픈셋이 P 플러스 1개의 그 인터섹션 교집합. 그래서 교집합의 개수를 의미하는 인덱스가 이제 Q에 해당이 되고, P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교집합의 개수에 해당하는 것이 이렇게 P인데, 인덱스가 P일 땐 P 플러스 1개의 교집합이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이렇게 뒀을 때 아래쪽에 있는 이 더블 컴플렉스는 일단 호라이젠탈 오퍼레이터들이 아까 위에서 소개한 그 롱 이그젝 시퀀스들이 Q별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Q가 이제 0일 때, Q가 1일 때, Q가 2일 때. 그래서 유의미하게는 다양체의 차원만큼 이렇게 각 로우가, 그러니까 가로줄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양체 차원만큼 가로줄이 있으면 각 가로줄은 위에서 증명한 이유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그젝 시퀀스가 이제 각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쭉 가로줄이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오퍼레이터 D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그 웨미분이라고도 불리는
다양체 그 디퍼런셜 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산.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 P가 증가하는 방향이 있고 Q가 증가하는 방향이 있어서 얘를 우리가 더블 컴플렉스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컴플렉스는 P란 인덱스랑 Q란 인덱스가 둘 다 이제 그 넌 네거티브 인티저일 때 이거를 이제 다이렉트 썸해서 이제 그레이디드 벡터 스페이스 구조로 얘를 우리가 체크 드람 컴플렉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물론 그 요 두 오퍼레이터와 함께 체크 드람 컴플렉스를 소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한 프로포지션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소개했던 그 이그젝 시퀀스에서 소개했던 그 리스트릭션 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호를 지금 봐주시면 여기는 그 지금 체크드랑 컴플렉스를 한 번에 지획섬한 구조를 이제 전체 크게 써놓고 있다면, 이제 왼쪽은 이쪽에서 롱이젝 시퀀스를 다시 보시면 이거랑 쭉 오른쪽 다 전체 다인 거예요. 여기 가운데 이제 R이라는 맵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롱 이그젝 시퀀스에서 나타났던 그 리스트릭션 맵 R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이 코체인 레벨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사실은 그 이미지가 그 C가 0인 곳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컴플렉스 전체에 이미지가 걸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C라는 첫 번째 인덱스가 0인 곳을 벗어나지는 않는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튼 컴플렉스 전체를 적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가 코호몰로지 레벨로 갔을 때 아이소모피즘을 인듀스를 한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그 롱 이그젝 시퀀스에 들어있던 그 리스트릭션 맵이 코호몰로지를 취했을 때는 이렇게 아이소모피즘이 되어준다. 그래서 드람 코호몰로지, 그러니까 다양체 원래 우리 교재 첫날부터 도입했었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드람 코호몰로지가 오른쪽에 있는 대상과 아이소모피크하다는 주장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좀 상세히 해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D라는 라지 D를 이제 소개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할 것이냐면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합니다. 호라이즌털 오퍼레이터는 그냥 이렇게 가고, D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인을 이제 붙여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사인을 붙이는 이유가 제곱했을 때 0이 되라는 이유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인을 붙이면 제곱했을 때 0이 되어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다룰 거냐면, 이제 더블 컴플렉스가 두 개의 디그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바이 디그리를 가지고 있는데 P랑 Q, 이거를 인덱스를 하나로 이제 토탈 디그리라고 해서 이제 P 플러스 Q를 우리가 토탈 디그리라는 이름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탈 디그리가 M인 곳에서 토탈 디그리가 M 플러스 1인 곳으로 가는. 그래서 토탈 디그리 입장에서 인덱스가 1 증가하는 그런 오퍼레이터로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이제 싱글 컴플렉스, 더블 컴플렉스가 아닌 싱글 컴플렉스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코호몰로지가 정의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그림에서 보면 토탈 디그리가 0인 곳은 여기, 1인 곳은 여기, 2인 곳은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라지 D가 토탈 디그리가 1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쭉 주어졌을 때
이 컴플렉스에 대한 코호몰로지랑 같아진다. 이런 주장을 담은 게 프로포지션 8.8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증명하는 과정을 보시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R이 체인 맵이다. 그러니까 코호몰로지 레벨로 잘 인듀스가 된다. 하고 아이소모르피즘인 걸 보이고 싶으니까 서젝티브, 그다음에 인젝티브. 이런 세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실제로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가지고 증명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더블 컴플렉스에서 각 로가 이그젝트 시퀀스로 주어져 있는 경우, 그러면 우리가 방금 소개한 라지 D라는 오퍼레이터에 의한 코호몰로지는 그 더블 컴플렉스의 이니셜 컬럼의 코호몰로지랑 같게 된다는 것을 사실은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이 더블 컴플렉스의 그 토탈 디그리와 라지 D로 소개한 싱글 컴플렉스, 이것의 코호몰로지랑 이니셜 컬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네모친, 그러니까 이 더블 컴플렉스가 시작되기 한 칸 앞에 있는 이 컬럼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지금 스몰 d로 이렇게 쭉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코호몰로지는 드랑 코호몰로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드랑 코호몰로지가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얘하고 이제 아이소모픽해진다는 거를 우리가 보이게 될 예정인 거니까, 그래서 사실상 증명하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인데, 기술적으로는 이제 차후에 사용하게 될 내용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이 로우를 만약에 칼럼으로 각 칼럼이 이그젝트한 상황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이니셜 로우랑 코호몰로지가 아이소몰픽해진다라고 하는 내용하고 기술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지금 빨간색 글씨를 통해서 수정된 내용도 차후에 한번 사용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간색 글씨가 있는 상황하고 없는 상황, 이제 둘 다 이제 증명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R이 체인 맵이다. 이걸 증명하는 것은 이제 이 다이어그램이 이제 커미트하는 거를 보이고 싶다는 얘기인데, 라지 D랑 R 이제 요 순서로 합성을 했을 때 라지 D 이제 정의대로 이제 풀어서 쓰고,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아래 이미지가 그 코체인 레벨에서는 P가 0인 데서만 머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P가 0인 데서만 머물게 되고, 그다음에 R를 먼저 가고 델타를 가면은 이제 0이 된다고 하는 이 두 이유가 작용을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아래로 내려갈 때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R은 이제 리스트릭션이라고 했잖아요. 그 디퍼런셜 폼의 리스트릭션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인클루전 맵에 의한 이제 풀백이니까 풀백하고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는 원래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랫줄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 다이어그램이 커뮤트하게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스타가 붙은 코어몰로지 레벨에서의 맵이 잘 인듀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듀스드 맵이 서젝티브와 인젝티브인 걸 살펴볼 텐데, 그러니까 인젝티브인 거는 그냥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려고 하고요. 서젝티브인 거를 보이는 과정이 재미있어서 이 부분 증명을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맵의 형식은 이제 이렇게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서젝티브인 걸 보이려면은 원소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애가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하겠죠. 오른쪽 공역에 사는 원소가 있을 때 정의역 쪽에서 가서 거기로 도착을 하는 애가 있다. 요 것을 이제 증명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코호몰로지이기 때문에 이퀴밸런스 클래스로 이렇게 기호를 쓰게 되면 이제 어떤 의미가 돼야 되냐면 라지 D에 대해서 클로즈드인 원소가 돼야 되겠죠. 네, 라지 D에 대한 코사이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 클래스의 대표는 이 성질 만족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식의 서멘트를 가진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이제 그 더블 컴플렉스가 두 개의 인덱스를 가지니까 원소가 뭐 이런 식으로 뿌려져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라지 D를 취해서 0이 돼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라지 D를 취해 볼 건데 라지 D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 지금 오퍼레이터란 말입니다. 그래서 델타 D 그래서 델타 D 이런 식으로 취해서 간 결과를 이제 쭉 더했을 때 0이 되는 걸 확인을 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A랑 B가 있을 때 이렇게 델타 가고 D 가서 한 군데에서 만나면 서로를 캔슬하는 현상이 벌어질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그림과 같이 C처럼 가장 작은 Q 값을 가지는 라인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원소가 될 텐데 얘는 이제 C를 진행을 하게 되면 델타를 가게 되면 무언가가 아래쪽에서 올라와서 캔슬해주는 상황을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자체로 0이 돼야만 해요. 그러면 이 얘기로부터 뭘 알 수가 있냐면 이 델타는 우리가 맨 앞에서 소개했던 이그젝트 시퀀스를 구성하는 오퍼레이터였기 때문에 델타를 취해서 0이 되는 원소가 있다면 뒤에서 무언가가 와서 C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exactness에서 어떤 C'이라는 원소가 있어서 C로 간다. 그럼 이 C는 지금 P라는 인덱스가 이제 하나 줄어든 대상인데 얘의 존재로부터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는 원래 지금 우리가 시작할 때 출발했던 요 코호몰로지 클래스의 대표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예를 들어보자고 했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형태가 변경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풀마 P는 그러니까 부호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1의 P승을 이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이 phi 프라임이라는 원소에서 이 라지 D 오브 썸띵을 제거하더라도 코호몰로지 클래스는 이제 변경이 안 될 거거든요. 코바운더리는 코호몰로지 클래스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가 코호몰로지 클래스를 변경하지 않고 맨 아랫줄에 있는 원소를 이렇게 제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A랑 B는 원래 조금 위에 있는 원소로 지금 가정을 하고 그림을 그렸고 스몰 d 오브 C 프라임은 위에 있는 원소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랫줄로부터 원소를 걷어내는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반복적으로 작용을 할 작정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소를 윗줄로 쭉 밀다가 보면은 어떤 얘기가 가능할 거냐면 결국은
Q equal N. 그러니까 다양체 차원에 해당하는 데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모든 레프리젠터티브의 서맨드가 맨 위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비슷한 작업을 반복을 하면 맨 오른쪽에 있는 원소에다가 라지 D를 적용을 하면 잘 안 보이네. 네. 그래서 라지 D를 작용을 하면 여기는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되고, 그러면 이 경우도 이제 델타는 0이 돼야 되니까 왼쪽에서 또 무언가가 와주는 작업을 쭉 반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짓을 계속 하다 보면 마찬가지로 맨 왼쪽으로 다 모을 수가 있어요. 서맨들을 P 이퀄 0인 자리로. 그래서 결국 레프레젠터티브가 여기 이렇게 딱 한 곳에 위치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원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여기에 이제 라지 D를 취하면 0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스몰 D를 취해도 위쪽이 유의미한 원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공간이니까 0이 되고, 그럼 그 얘기는 요거를 취해도 마찬가지로 또 0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그젝트니스에 의해서 왼쪽에서 무언가가 오는 상황을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 위치하는 것은 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네, 여기죠. 다양체 전체의 오메가죠. 그래서 얘가 이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언가가 와서 얘를 만드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젝티브니스인 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델타의 이그젝트니스, 그러니까 맨 처음 앞서서 증명했던 그 제너럴라이즈드 마이어 매트리스 시퀀스의 이그젝트니스를 이용해서 그 계속 서맨드의 아래쪽을 지워나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부터 지워나가서 이렇게 R 프라임이니까 인듀스드 맵이 서젝티브라는 사실을 이제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인젝티브인 것까지 증명을 하고 나면은, 지금 인젝티브인 거는 생략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1, 2, 3단계를 통해서 원투 쇼를 증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이제 프로포지션 8.8을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드랑코 호몰로지를 그 라지 D에 대한 이 시퀀스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살펴보면, 아래쪽에서도 이제 무언가가 올라오는 상황을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가로줄들은 위에서 소개한 것이었는데, 이 첫 번째 D, 그러니까 P 이퀄 0에서 P 이퀄 1로 가는 이 첫 번째 D에 커널을 아래쪽에다가 그려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첫 번째 D에 대해서 그 맵의 커널을 이제 아래쪽에다 생각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한 차례 더 아래에다가 새로운 가로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그 보트2에서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일단 요 커널의 이름을 이렇게 이름을 붙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C1, U, R 이렇게 이름이 붙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요 기호 자체를 커널 D의 이름을 이렇게 쓰기로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절이 한 두어 개쯤 더 나가서 그 10절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 자리가 원래는 우리가 지금 기호를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가 원래 프리시프가 오는 자리라는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써 있는 그 R이 그 컨스턴트 프리시프로서의 그 R이라는 사실을 설명을 해줌으로써 그 뭐냐 체크 코호몰로지를 이제 계산하는 그 체크 컴플렉스라는 사실을 이제 의미를 정확히 떡밥해서 해주면서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 일단 이 단계에서는 커널 뒤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방식을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점이 재밌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아랫줄은 위쪽에서 이제 물려받은 델타를 이제 연산자로 가지는 코체인 컴플렉스가 하나 만들어지죠.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이제 가장 아랫줄을 물려받은 이제 델타를 이용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이것의 코호몰로지를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해서 우리가 체크 코호몰로지라고 부르자. 커버 U에 대한. 그래서 이게 하나 이제 데피니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 코호몰로지가 이런 방식으로 정의가 되는데, 이 체크 코호몰로지에 대한 중요한 이제 띠오렘으로, 만약에 이제 U가 굿 커버면, 지금까지 오늘 했던 얘기 중에 굿 커버라는 가정 아직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은 다 U가 굿 커버라는 사실에 의존하지 않고 있었어요. 오늘 이제 굿 커버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 U가 굿 커버면 지금 이 더블 컴플렉스에서 새로 만든 맨 아랫줄 이 컴플렉스로부터 나오는 이 코호몰로지, 우리가 체크 코호몰로지라고 부르기로 한 이 코호몰로지가 다양체의 드랑 코호몰로지랑 아이소모픽하다라고 하는 이런 정리를 우리가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 더블 컴플렉스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싱글 컴플렉스를 토탈 오더와 라지 D라는 오퍼레이터로 만들어냈을 때 첫 번째 이니셜 칼럼의 코호몰로지 드람과 이제 아이소모픽 했다면, 아니 굿 커버라는 과정을 더 더하게 되면 새로 만들어진 맨 아랫줄의 코호몰로지랑도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컴플렉스의 코호몰로지가 같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이소모픽하다는 센스로요. 그래서 그게 띠오렘 8.9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증명 과정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굿 커버 정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혹시 한 번만 랩업 해주실 수 굿커버의 있나요? 정의는 커버가 우리가 지금 기호가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굿커버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각각이 RN이랑 아이소모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RN은 반드시 다양체의 차원이랑 같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RN이랑 이제 디피오몰픽. 그 다음에 교집합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RN이랑 디피오몰픽.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몇 개가 인터섹션을 하든 이제 RN이랑 디피오몰픽 한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요 성질을 만족하는 게 정의입니다. 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굿커버라는 사실이 이 띠오렘 8.9의 증명에서 어떤 식으로 관여를 하게 되냐면,
여기서 관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each 컬럼이 cohomology of each 컬럼이 지금 위에 있는 더블 가 너무 많이 돼 있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여기서 each 컬럼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로 이루어진 코체인 컴플렉스인데 요런 데도 있겠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굿 커버를 가정했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있는 게 RN이랑 지금 디피오몰픽한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요게 디피오몰픽 to RN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코어벌로지가 트리비얼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가 푸엔칼의 렘마라고 부르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코어몰로지가 제로가 됩니다. 굿 커버라는 이유 때문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코어몰로지를 취했을 때 트리비얼이 나온다는 거는 코체인 컴플렉스가 이그젝트였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코어몰로지가 0이기 때문에 이그젝트 칼럼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 더블 컴플렉스에서 모든 컬럼이 이그젝트면 라지 D에 대한 그 싱글 컴플렉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싱글 컴플렉스가 이니셜 로의 코호몰로지랑 아이소몰픽해진다. 그러니까 어디서 증명을 한 거였냐면 요 원투 쇼에서 빨간 글씨로 여기가 컬럼으로 바뀐 거하고 로로 바뀐 거 또 증명을 한 걸로 생각을 하자고 말씀드렸을 때 증명된 내용에 의해서 체크 코호몰로지랑 이제 아이소몰픽하다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얻게 됩니다. 요만큼을. 라지 D에 대한 코호몰로지가 체크 코호몰로지랑 아이소몰픽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른쪽은 프로포지션 8.8이죠. 그게 드람이랑 아이소몰픽하다는 거. 그래서 U가 굿 커버일 때 그래서 드람 코어몰로지랑 결과적으로 아이소몰픽한 코어몰로지가 나온다는 사실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알아본 내용은 더블 컴플렉스를 이제 가운데에 두고 이제 이니셜 칼럼, 그 이니셜 로로 소개한 그 드럼 컴플렉스 이 둘의 이제 코어몰로지가 가운데에 있는 라지 D라고 하는 오퍼레이터 델타 플러스 마이너스 D 그리고 토탈 디그리 P 플러스 Q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제 디그리를 다시 정의해서 이런 식으로 디그리를 갖게 되는 그 싱글 컴플렉스의 코호몰로지 이렇게 이제 세 개가 같아지는 과정을 소개를 했고 그래서 이 도식을 통해서 이제 드랑 코호몰로지를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계산도가 이제 확장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이제 8절을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책에서. 시간 관계상 이제 여기서 오늘은 끊고 스펙트럴 시퀀스가 어떤 것인지를 소개를 하는 걸로 다음 시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D'accord, on a je pense que Marina commenter. 잘 들었습니다.